유연이가 이거 볼까? 자, 전기 의상소통은 주로 물고기로 알려져 있대. 아, 물고기가 전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대. 그치? 특히 이런 전기 신호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특별한 기관, 물고기의 어떤 특별한 기관에서 만들어진대. 됐죠? 그래서 이 시그널, 신호가 방출이 되면, 그렇다면 뭐를 따라서? 음전하를 따라서 물고기 주변에 뭐가 만들어진다? 전기장이 만들어진대. 추상적인 글이야. 하지만 이런 글에 익숙해져야 돼. 별 내용 없었어. 물고기는 의사소통을 해. 뭘로? 전기로. 근데 전기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냐면 이 물고기 안에 특별한 전기적인 기관이 있어. 그래서 이 물고기 안에 특별한 어떤 장기에서 전기를 내보내면 그거 가지고 뭐 한대? 서로 의사소통을 한대. 그 말이야. 알겠어? 아, 물고기들은 서로 전기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구나. 자, 그래서 아주 약한 전기가 만들어져. 어디에서? 얘네가 일반 근육 세포에서. 이 근육 세포들이 뭐 한다면? 컨트랙, 수축이 된다면 뭔가 약한 전기가 만들어진대. 됐지? 그 다음에 이 물고기는 이런 신호들을 변화시킨대. 뭐를 바꿈으로써? 전기장의 형태를 바꿈으로써, 또는 그 주파수를, 방출되는 주파수를 바꿈으로써. 됐죠? 자, 천천히 잘 봐요. 여기까지 집중해. 야, 쌤 진짜 지금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설명하잖아. 잘 들어. 물고기는 전기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신체에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장기가 있어. 근데 근육이 수축되면, 일반 근육이 수축되면 약한 전기가 흘러간대. 그럼 물고기에 있는 근육이 뭔가 이렇게 수축되면 뭔가 전기가 만들어진대. 그런데 그 다음이 이 물고기가 이제 굉장히 이런 신호들을 다양하게 한대. 어떤 신호들을 다양하게 해요? 응? 일렉트릭 시그널.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 신호가 음전하를 띄고 방출이 되면 전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이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만 했어. 일반 근육에 아주 약한 전류만 흐른다고 했어. 근데 이거 가지고 물고기들이 어떤 전기장의 형태를 막 바꿔? 그러니까 전기장이 만들어질 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약한 전기가 좀 흘러갈 뿐이야. 근데 무슨 형태를 바꿔? 그럼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니? 야, 약한 전기가 흘러가는데 어떻게 바꿔? 윗문장에 보면 이러한 전기장의 근육들이 더욱더 크게 연결이 되면 훨씬 더 큰 전기들이 만들어진대. 뭐보다? 일반 근육일 때보다. 됐어? 그러면 일반 근육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진다잖아. 근데 얘는 일반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아주 작은 거 가지고 이걸 다 할 수 있대. 말이 되는데 안 되죠. 됐지?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돼? 일반 근육이 아니라 좀 더 큰 덩어리로 전기가 세진다는 말이 여기에 슉 들어가야죠. 안 그러면 계속 그냥 일반 근육에서만 만들어지는 아주 약한 전기 가지고 얘네가 이걸 다 한다는 얘기잖아. 됐니? 되셨죠? 네. 자꾸 이상함을 감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갈게요. 자, 현대과학의 초기 단계에는 과학자들은 서로 그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전달을 했어. 뭐를 함으로써? 책을 출판함으로써. 얘네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커뮤니케이트한 방법은 뭐다? 책을 출판하는 거야. 맞지? 아, 과학자들은 책을 출판하는구나. 됐어? 이런 방식은 뉴턴의 프린시피아, 코페르니쿠스의 Under Revolution of the Hemisphere, 케플러의 이런 거 등등등, 갈릴레오의 이런 거 등등등, 이런 게 다 뭐야? 북. 그치? 됐죠? 알겠지? 네. 자, 그래서 뭐의 등장으로 인해서 과학적인, 자, 주석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뭐죠? 응? 기한적인 정기, 간, 행, 물. 알겠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 그냥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 주간지 뭐 이런 거. 됐어? 자, 누구의 등장으로? 주간지의 등장으로. 그치? 주간지의 등장. 이런 주간지의 등장으로 책들이 점차적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뭐를? 그런 기술적인 저널의 기사들을. 어떤 거? 과학 소통의 주요한 부분을. 그러면 누구와 대립구조야? 이 주간지는 누구와 대립구조? 책과 대립구조잖아. 그치? 그치? 즉 과학자들 여태까지 책을 통해서 무언가 의사소통을 했는데 이제는 책이 아니라 뭐 매주 나오는 이런 전기물이 과학의 큰 위치를 차지했대. 그렇다면 책은 약간 밀려났다는 개념이지. 맞지? 됐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책이 뭐는 아니다. 아예 버려진 건 아니래. 뭘로써? 다윈의 이거를 보면. 그럼 다윈의 이거는 뭐야? 책이야? 주간지야? 책이지. 그치? 됐죠? 아시겠죠? 심지어 결과적으로 가능해. 뭐가? 과학자들이 어떤 거? 명망을 얻는 거. 자신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뭐가 없이도 이런 책을 내지 않고도. 됐어? 이런 책을 내지 않고도 가능하대. 그럼 집중해. 얘네는 뭐 냈어? 책 냈어. 그래서 유명해졌어. 하지만 트렌드가 바뀌었어. 주간지 때문에 유명해졌어. 하지만 모두 가능해. 굳이 주간지 또는 책 같은 걸 내지 않아도 유명해진대. 여기까지 됐어? 근데 그 다음 보면 그의 지위가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이었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책을 안 내도 굳이 주간지가 없어도 유명해진다는데 지금 이 앞라인은 얘 뭐하는 애들이야? 책 낸 애들이잖아. 얘 뭐하는 애들이야? 주간지잖아. 그러면 주간지 안 내고도 책 안 내고도 유명해진대. 그래서 얘가 되게 유명하대. 그럼 유명한 애가 누구냐고. 얘는 다 책 낸 애들인데 책도 안 내고 주간지도 안 냈는데 유명해졌대. 그 유명한 애가 누구냐고. 얘네는 책 낸 애들이잖아. 책 내서 유명한 애들이잖아.
여기까지 됐어? 분명히 얘네는 책 낸 애들인데? 주간지 낸 애들인데? 근데 이거 안 내도 얘가 유명하다고? 그럼 이거 누구지? 아인슈타인. 그치? 아인슈타인이 이제 뭐 한 거야? 책 내지 않았어. 주간지 내지 않았어. 뭐죠? 페이퍼, 논문이죠. 그치? 됐니? 됐어? 됐어? 그러면 자 지금 얘는 책 내서 유명해졌어. 주간지 내서 유명해졌어. 하지만 이거 안 내도 유명해질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구야? 얘네는 다 책 낸 애들인데 뭐가 들어가야 돼? 아인슈타인이 들어가야. 아인슈타인이 뭐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논문 때문에 유명해진 거잖아. 알겠지? 그래서 그렇지. 아인슈타인은 논문 내서 유명해졌구나. 얘는 책 낸 애가 아닌데, 주간지 낸 애가 아닌데.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언급돼야 그 아인슈타인이 왜 유명해졌어? 책 한 권도 안 냈지만 뭘로 유명해졌다? 논문으로 유명해졌대.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 됐죠? 선생님 주간지도 책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종류죠. 뭔가 페이퍼에 대한 개념 같지만 우리가 책이랑 논문이랑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지는 않잖아. 이해돼? 논문도 종이에 글로 쓰는 거겠죠. 책도 종이에 글로 쓰는 거겠죠. 주간지도 종이에 글로 쓰는 거지만 약간 다른 개념이잖아. 알겠지? 당연히 논문이 책은 아니죠. 네. 됐지? 네. 그 다음 뒤쪽에 보시면 요거는 좀 시간 줄게. 또 같이 좀 해보세요. 몇 번이 또 오답률이 어마어마했냐면요. 와우. 18번과 20번이 또 12번이 또 어마어마하네요. 12번 어마어마했네요. 네. 너희는 참 이런 거에 약하구나. 뭐 이런 거에 약하구나. 네,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뭔가 내용이 안 맞는데. 네. 네, 마시고 오세요. 자꾸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 해내셔야 됩니다. 뭔가 중심 소재가 안 맞는데 왜 이 얘기하다 말고 저 얘기하지? 왜? 안 갖고 왔어? 일단 복사해줄게.
자, 이것도 오답률이 거의 80% 가까운데 이거 자꾸 이 정도 해줄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뭐가 좋다고 했다 갑자기 나쁘다고 한 얘기야? 아니면 뭔가 중심 소재 자체가 아예 바뀌는 내용이야? 소재가 바뀌죠. 누구 얘기하다 말고 누구 얘기해? 달 얘기하다 말고 바다 얘기하잖아. 알겠어? 달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바다 얘기하잖아. 봐. 달의 중력. 그치? 달의 중력의 차이점은 우리를 어떻게 서로 다른 부분들로 잡아 끄는 달의 중력의 차이점은 뭐를 만든다? 스트레칭 폴스를 만든대. 즉 잡아 늘리는 힘을 만든대. 달이 잡아 늘리는 힘을 만든대. 됐죠? 자, 이것은 우리가 뭐를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달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조금 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또 그것을 직각을 이루는 선을 따라 압축될 수도 있대. 됐죠? 즉, 이 달의 중력에 영향을 받은 우리 행성에 의해서 뭐가 나온다? 조수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이 조수는 땅과 물을 포함해서 달의 뭐 때문에? 밀어 끄는 힘 때문에 달에 뭐가 생긴다? 조수가 생긴대. 여기까지 됐어. 달에 조수가 생기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두 개의 조수 값만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뭐가? 바다에. 달로 바다 설명하는 거야? 달이 스트레칭이 있으니까 그걸로 바다의 조수값만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달과 바다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해됐어요? 달 얘기하다 말고 왜 갑자기 바다 얘기를 할까? 그치? 왜 바다의 조수값만 얘기를 할까? 달의 조수 얘기하다 말고 왜 바다의 조수 얘기할까? However, 그러나 그 땅에 있는 암석이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그치? 이건 훨씬 더 작은 양의 조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뭐보다? 물보다. 이러다 보니까 즉 물보다 땅은 별로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물은 그럼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알아차려? 물이 오르락 내리는 것만 알아차린대. 바다의 조수만 우리는 알아차린대. 됐지? 그래서 물은 양이 훨씬 더 많게끔 오르락 내리락 거려. 뭐보다? 땅이 움직이는 작은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조수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는 게 바다의 조수만 인지하는 거지. 졸라 열심히 설명하네. 힘들어 죽겠네. 알겠죠? 그게 우리가 바다의 조수값만이 크다라고 인지하는 거야. 왜? 바다가 훨씬 뭐니까? 크니까. 뭐보다는? 땅의 작은 움직임보다는 물이 더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됐어? 아시겠죠? 이해되죠? 네. 달의 중력으로 우리가 바다의 조수값만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 됐지? 그래서 달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바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에
근데 왜 우리 사람들이 달의 조수를 잘 못 알아차리냐면, 그리고 왜 사람들이 바다는 조수를 알아차리냐면, 달에 있는 돌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얘네는 별로 많이 안 움직여. 뭐보다? 물보다. 근데 물은 되게 많이 움직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지하는 건 물이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물이 쫙 빠질 때도 있고 물이 쫙 들어올 때도 있으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저건 바다의 조수 간만의 차이구나, 밀물 썰물이구나 라고 인지한다는 얘기잖아. 달나라 보고 우리가 밀물 썰물이다 인지해요? 그래 본 사람? 저 달은 밀물이네. 저 달은 썰물이네. 이상하잖아. 그치? 됐죠? 네. 알겠죠?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야? 달의 조수와 바다의 조수의 차이점, 또는 우리가 바다만을 달보다 조수로 인정하는 거, 뭐 이런 게 주제 되겠지. 그치? 됐죠? 네. 자, 그 다음 바로 13번 갈게요. 13번은 제가 할게요. 창의적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Personality Test. 그치? 성격 검사래. 뭐를 측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창의력이 얘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성격 검사래. 됐죠? 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IQ를 보고 얘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거와 같이 얘가 얼마나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려면 뭐를 해라? 성격 검사를 해라. 알겠어? 됐지? IQ 그러면 얘가 이 정도 지식이구나. 얘가 어느 정도 창의력이 가지고 있는지는 성격 검사를 해보면 되겠구나. 됐죠? 자,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점수는, 창의력 점수는 우리에게 그 사람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뭐한다? 말해 줍니다. 그치? 마찬가지로 뭐가 IQ 점수처럼. 됐죠? 근데 이 IQ 점수가 뭐하고는 관계가 없어? 물리학, 수학, 문학하고는 상관이 없어. IQ 점수를 왜 하는 거라고? 얼마나 인텔리전스,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한다며. 창의력 검사 하려고 이거 성격 검사 왜 하는 거야? 얘가 얼마나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지. 했니? 근데 IQ 테스트는 뭐하고는 상관없어? 물리, 과학하고는 상관없대. 창의력 테스트도 뭐하고는 상관없어? 물리, 과학하고는 상관이 없겠지. 됐죠? 네.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들이 뭐하지 않아? 창의적이지는 않아. 됐어? 어떻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됐니? 이건 중심 소재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 플로우가 안 맞죠? 왜죠? IQ 테스트를 통해 우리 뭐를 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지능이 얼마인지. 창의력 성격 테스트를 통해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창의력에 관련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이거 하면 이거 알 수 있다는 얘기였잖아. 여기까지 됐어? 이거 검사하면 제가 창의력이 얼마나 있는지. 근데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검사했을 때 창의력이 많지는 않았대. 그러면 이 문장은 뭐야? 이거 검사하면 얘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해놓고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아니래. 뭐가 안 맞아? 플로우가 안 맞죠? 지금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IQ 테스트에서 지능을 알 수 있다고 해놓고 근데 IQ가 높다고 똑똑한 건 아니네? 이 말이잖아. 됐어? 응. 그러면 분명히 아까 이걸로 이거 한다고 했는데, 근데
다른 결과가 나오네.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but이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1970년대에 또 연구를 해봤더니 누가 심리학자들이 그런 건 없다. 뭐가? 창의성 지수라는 건 없다. 됐죠? 네. 알겠죠? 그래서 창의력 테스트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됐지? 네. 됐죠? 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듣기 할게요. 18번 또 제일 많이 틀렸네. 자, 1분 드릴게요. 읽어보세요. 얘들아, 내가 지금 여태까지 너희한테 3번 시켰거든?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맞춰봐. 알겠어? 단 한 번이라도. 응. 맞은 거 다시 읽어보세요. 네, 뭐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맞았을 수도 있잖아. 왜? 어? 아, 복사해 줄게요. 네. 네네네네. 알겠어요. 네네.
중심 소재 중심 소재 행사 잠깐 듣기 좀 들려줘. 애들 복사 좀 해줄게. 자, 해볼게요. 자, 이거 마지막이니까 잘 들어. 자, 공어는 문화적 관심의 이해 요구되는 형태를 취한다. 공어는 문화와 관련성이 있대. 일단 공언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비활성화가 아닌데, 그럼 활성화라는 얘기죠, 그치? 네. 즉, 그거 공언의 목적과 의미는 결국 공언을 설계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공언을 만드는 목적은 있다. 누구의 목적? 공언을 만드는 사람에게. 알겠어? 즉, 공언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언을 만든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갑자기 아무 목적 없는데 내일 공언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공언을 만드는 목적이 뭔지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자, however, 그러나 공언을 만드는 그 순간은 사실 그 이상의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대. 그치? 네. 자, 뭐에 관련된? 자연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드러내고 실체화하려는 것이 있대. 뭐와 관련성 있는? 도시와 관련성 있는. 공언은 왜 만드는 거라고? 도시와 관련성이 있는 자연의 실체를 보여주려고. 하지만 자연만 보여주면 안 되고 and 모두 있어야 돼. 도시하고도 관련성이 있어야 된대. 됐죠?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자, 어떤 대중적인 공간의 넓은 범위로부터 공언을 특별하게 구별짓는 이유는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렇지, 자연을 나타내고 싶어할 자연을 나타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공언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자연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넓은 공간으로부터 공언을 분리시켜. 그러니까 넓은 공간이라고 공언이 아니라 거긴 뭐가 있어야 돼? 자연이 있어야 된대. 알겠지? 이해되시죠? 그게 공언을 만드는 사람들의 목표래. 그래서 대중공간이 뭐를 포함해서? 공원이나 이런 거나 이런 거를 포함하는 이유야. 또한 일반적으로 공원에는 나무 이런 것들이 있어. 됐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원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상상을 해. 어떤 상상? 아, 공원은 아까도 말했듯이 뭐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자연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도시하고도 관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도시의 어떤 부분과 자연의 어떤 부분이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데 얘네를 뭐 하고 싶어 해? 확연하게 분리시키고 싶어 한대. 즉, 이 아이디어에는 뭐가 있어?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상상이 아이디어는 아니죠. 됐어? 그리고 사람들이 건축가들은 아니잖아. 알겠어? 지금 이해되세요? 사람들은 공원에 들어갈 때 상상을 한대. 여기에 뭐 이런 게 완전 자연과 뭔가 도시가 좀 분리됐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은 상상을 한대. 근데 이 아이디어, 누구의 아이디어? 건축가의 아이디어겠지. 이 아이디어가 사람들의 아이디어야? 사람들이 공원에 가서 상상해. 뭔가 여기 나무와 뭔가 자동차와 이렇게 분리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의 상상에 맞춰 뭔가 공원을 만드는 건 사람들이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공원을 만드는 사람, 즉 공원 건축가가 해야 될 일이잖아. 됐죠? 네. 그래서 이 공원 건축가가 뭐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로 디자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미적으로, 또 아까도 말했듯이 이 공원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 자연과 도시가 같이 있기는 해야 되지만 얘네가 모여야 돼. 그렇지, 서로 달라야 돼. 그렇기 때문에 도시와 자연이 서로 어떤 공간이다? 반대되는 개념의 공간이다 라는 게 서부 문화의 역사를 훨씬 더 반영합니다. 누가 반영해? 그럼 이거 사람들이 반영해? 공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반영해? 공원을 짓는 건축가들이 반영하겠지. 알겠어? 이해되시죠? 됐죠? 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냥 상상만 해. 상상을 아이디어로 볼 수는 없고, 그치? 뭐가 들어가야 돼? 건축가가 뭐를 했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 아이디어, 건축가들이 왜 그렇게 아이디어를 생각했냐면 그게 이거 때문이야. 그럼 그게 뭔데? 이유가 여기 있어. 전통적으로 건축가들이 나무도 심고 벽돌도 만들며 완전 다른 분리막 파티션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 누가? 공원 디자이너들이. 그럼 공원 디자이너들이 왜 도시에다가, 도시 공간에다가 나무도 심고 벽돌도 쌓고 자동차랑 이런 거랑 파티션을 왜 나눠? 도시 안에 있어야 되지만 자연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무도 심고 돌도 심고, 돌은 심는 게 아니죠. 돌도 갖다 놓고, 이런 게 뭐야? 아이디어잖아. 누구의 아이디어? 공원 설계자들의 아이디어. 근데 이 공원 설계자들의 아이디어가 사실 어디에 근거한 거라고? 자연과 도시는 완전 반대 개념이어야 되는 서양 문화의 역사에 기인한 거라고. 알겠지? 정답 몇 번? 5번.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야, 사람들이 상상했을 뿐인데 갑자기 아이디어? 아이디어는 누가? 얘네가 아이디어를 내야지. 만드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야지. 그치? 됐죠? 네. 그래서